봅시다. 화학의 1단원이 화학의 언어고, 그 중에 화학과 우리 생활 이라는 파트를 할 거야. 이거는 자 기존에도 교과서 바뀌기 전에도 뭐 구성은 비슷하게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화학이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떻게 도움을 줬냐 뭐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의식주 생각을 하면 돼. 알지? 의식주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의식주에서 이제 어떤 어, 물질들이 이용이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지? 자, 먼저 화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 또 수업 들어가니까 또 잘 써지네. 화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인데, 자, 첫 번째 암모니아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화학에서 언젠가부터 이 화학에서 다룰 때 이 가장 먼저 나오는 물질이 암모니아야. 문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그 화학 교과서에서 한 번도 암모니아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고, 그치? 그래서 통합과학까지는 암모니아 얘기를 잘 다루진 않는데,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부터는 화학에서는 이제 암모니아 얘기를 좀 많이 다뤄요. 그치? 그럼 암모니아는 뭐 때문에 이렇게 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니? 그치? 일단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얘 그 제법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제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치? 어떤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제법은 하버법 혹은 하버 보슈법이라고 해서, 그치?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제 하버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보슈라는 사람이 어 보슈 알아? 보슈? 그 전동기 막 이렇게 막 그 공구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어. 그 뭐 이렇게 어 뭐 드릴이나 이런 거 보면 보쉬라는 그 메이커가 있거든. 근데 그거 그 회사야, 그 회사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걸 대중적으로 만든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 하버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라고 해서 하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써보면 질소하고 수소하고 요렇게 만나서 요렇게 암모니아를 만드는 요런 과정입니다. 이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 2학년 올라와서는 얘네 상태 표시도 할 줄 알아야 돼. 기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들게 돼요. 이때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이렇게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촉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암모니아는 자, 이 암모니아는 뭐의 비료 중에서도 요소라고 하는 비료예요.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비료를 만들어서 이제 식량난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암모니아가 비료는 아니야. 얘가 비료가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비료는 요소야, 요소. 요소가 비료가 되는 거고, 암모니아 자체가 비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요소를 만들게 된다는 거야. 됐어? 응.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암모니아 만드는 제법하고, 그치?
암모니아 만드는 제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식량난을 비료 그래서 식량난을 해결했다. 요 얘기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자, 아스피린 얘기입니다. 아스피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의약품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의약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약품이 아스피린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그치? 천연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성의약품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이 천연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그냥 간단하게 자연 상태에서 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약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생각하면 돼. 한 자연에서 직접 얻는 의약품을 얘기를 합니다. 약초 같은 거 이런 거. 그치? 여기서는 이제 뭐 이걸 구분하는 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합성의약품은 뭐냐? 일단 자, 우리가 요렇게 뭐라는 말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치? 합성의약품, 뭐 합성섬유, 합성고무, 이렇게 합성세제,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공장에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요런 이제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걸 생으로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보통 천연의약품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들게 돼요.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걸 그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합성의약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에요. 자, 아스피린이 왜 대표적이냐? 아스피린이. 자, 일단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부터 버드나무에서 진액이 나오거든? 소나무에 송진 나오는 것처럼 버드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요. 이게 이 진통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힌트로 해서 만든 게 아스피린이야. 그래서 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염 진통제예요. 소염 진통제, 뭐 해열 진통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치? 이게 그 가장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진통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아스피린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그치?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니? 그치? 얘도 제법이 있겠지. 만드는 방법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버드나무 진액에 있는 성분 중에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얘하고 아세트산이 있어요. 어, 그냥 아세트산이라고도 하고 무수 아세트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해서 얘랑 반응을 시키면 그치? 이때도 이제 촉매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세틸 살리실산이 나와요. 이때 나온 요 아세틸 살리실산 얘가 아스피린이야. 물질 이름은 아세틸살리실산이고 이걸 이제 그 상품으로 만든 게 상품 이름이 아스피린인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보통 아스피린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세틸살리실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스피린이 이제 문제 가장 많이 나올 거고. 이제 그 외에 또 아스피린 다음으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페니실린이에요.
왜? 얘가 최초의 항생제야. 얘는 어디로부터? 푸른 곰팡이. 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이런 합성의약품이 이제 어떤 이제 효과를 줬느냐? 그냥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이 이런 합성의약품이 결과적으로 이제 질병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지? 이런 이제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섬유입니다. 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나일론이야, 나일론. 그래서 이제 나일론 얘기를 좀 보면 뒤에도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섬유도 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섬유, 무슨 섬유? 천연 섬유. 합성섬유. 음, 합성 섬유. 이렇게.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의약품에서는 천연의약품하고 합성의약품 굳이 이제 뭐 천연의약품 잘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해야 돼. 여기는 그걸 따져. 그지? 일단 천연섬유는 우리가 면이라든지 네. 면이 뭔지 알지? 라면 말고 네. 그지? 모커밭에서 얻는 거 문익점 선생이 그거 나 아니면 견이 뭐냐? 태극기. 비단. 그지? 그 다음에 비단은 어디서 나와? 비단 누에 똥구멍. 그게 응, 비단이었어요? 응. 그 다음에 뭐 털옷이라든지 모직이라 털모자 써서 네. 응?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얻는 거지. 네. 응. 합성섬유는 공장에서 얻는 거야. 대표적인 게 나일론이 있고, 네. 나일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폴리에스터린. 시간 때문에. 하니? 네. 폴리에스테린만 있다고 나와 있어. 외우기만 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합성섬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얘네들 장단점을 좀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그치? 자, 우선 얘네 장점을 보면 천연섬유의 장점. 천연섬유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흡습성이 좋아요. 흡습성. 흡습성, 습기를 잘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냐? 땀 흡수를 잘해. 그래서 우리가 면 같은 걸 보통 어디에? 속옷으로 많이 이용하지. 네. 땀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치? 단점은 약해요. 잘 해져. 잘 찢어지고. 맞아요. 자, 반면에 합성섬유의 장점은 질기다. 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건 단점이겠네. 천연섬유의 단점. 뭐, 대량 생산이 어렵다. 밭에서 하면 거기서 하면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누가 다 해? 그걸 누가 다 해? 손으로 하면 되는 거. 누구 손으로? 노예 해야 될 거야, 노예. 그러니까, 응? 어, 아프리카에서 막 사람들 잡아다 노예로 쓴 거 아니야. 그치? 단점은,
얘네 좀 땀 흡수를 잘 못해. 흡수성이 약해요. 그래서 땀 흡수를 잘 못한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얘는 천연섬유, 그 다음에 합성섬유, 요런 이제 그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장점, 단점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나일론 같은 거 예시로 한번 본다면, 자, 나일론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초의 합성섬유예요. 당연히 문제에 나올만 하고 교과서에 실릴만 하겠지. 예. 최초의 합성섬유고, 얘는 뭐 키라더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개발했는데 뭐 그건 됐고, 그치? 얘는 질겨. 실내. 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그 나일론 잘 안 끊어져. 그치? 자, 그런데 단점, 땀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얘를 보통 어디 밧줄이라든지, 그치? 뭐 칫솔이라든지, 칫솔 뭐 있지? 그거 이걸로 만드는 거야. 칫솔이 칫솔. 아니면 스타킹이라든지, 스타킹. 어, 이런 거에 이용이 되는 거야. 완전히는 스타킹 얘기는 없네. 예전에는 스타킹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몰아서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문제에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는 나중에 만들어진 애겠지. 얘는 근데 왜, 나일론은 최초니까 교과서에 실렸다고 치자. 폴리에스터는 왜 교과서에 실려 있냐? 얘가 현재 가장 많이 이용이 돼. 아, 그리고 얘 장점은 뭐지? 구김이 잘 안 생겨. 그래요? 이렇게. 구김이 안 생기니까 뭐 만들기 좋아? 옷 만들기 좋은 거야. 그치? 보통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거, 네. 교복 입는 거 있지? 와이셔츠. 네. 그런 거에 대부분 이 폴리에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잘 구겨지던데요. 근데 그 요새는 폴리에스터만 갖고 만들진 않지. 거의 면을 섞어서 만들지. 아, 왜냐면 땀 흡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섞어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기능성 섬유들이 있는데, 기능성 섬유는 요새 그렇게 뭐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넘어가서 몇 번 뭘 차례냐? 4번. 3번, 4번 볼 차례인가? 예. 자, 철입니다, 철. MI 어. 아니고 E네.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금속을 이용하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금속의 재련, 얘기를 좀 보면, 그지? 자연 상태의 금속들은 대부분 산소랑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재련한다는 거는 거기서 산소를 떼어내는 거야. 어. 그래서 금속이 산소랑 결합하고 있는 걸 금속산화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얘를 금속하고 산소로 떼어내야 돼. 그렇게 해야 금속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이걸 재련이라고 한다. 이때 재련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뭐를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산화환원을 여기서 쓰는 거야. 철이 그때 철이 지르는 그지? 거기서 배우지. 그지? 기억 안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뭐, 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면 우리가 금속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속들이 가장 많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 누가 있냐면 산소. 금속, 산소 얘기가 왜 나와? 금, 구리, 철, 알루미늄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예? 그러면 자 얘네 이용 순서를 보면 금이 제일 먼저 이용됐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순서로 이용이 됐단 말이야. 그치? 이때 어, 구리를 이용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거지. 아, 철을 이용했을 때를 철기 시대라고 하는 거야. 알루미늄은 현대에 와서 이제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지. 그럼 이런 순서가, 이런 이용 순서가, 지 정해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반응성 때문에 그래. 그치? 금이 얘네들 중에서 금이 반응성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 구리,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요 순서라고. 그치? 그래서 이거 통합과에서 배우잖아, 반응성 순서. 그치? 그런가? 어떤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순서. 그치? 그래서 반응성이 작다는 거는 산소와 결합을 잘 안 한다는 얘기고,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산소와 결합을 잘 한다는 얘기야. 근데 산소와 결합을 잘 안 한다는 얘기는 산소와 떼어내기도 쉽다는 얘기야. 아, 어. 그렇게. 금속을 산소하고 떼어내는 걸 뭐라고 불러? 그걸 재련이라고 한다고. 재련이 잘 돼. 반대로 산소와 결합을 잘 한다는 얘기는 산소와 떼어놓기 힘들다는 얘기야. 산소랑 착 하고 달라붙어 있으려고 한다고. 산소랑 잘 달라붙어 있으니까 재련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그지? 그러니까 재련하기 쉬운 애부터 이용을 먼저 이용을 한 거야. 뭐 당연히 그러겠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떼어냈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이런 이제 금속들 중에서도 그지? 가장 대표적인 게 철이지. 그지? 그철 얘기를 좀 보면 그 철의 재련.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통합과학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지. 그래서 요렇게 용광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를 철광석 집어넣고 그다음에 코크스 집어넣고 네. 아, 그다음에 석회석 집어넣고 이런 거 본 적 있지? 네. 어. 가열해서 여기서 이제 철을 넣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반응이 여기 반응식들 이제 외워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치? 처음에 코크스가 들어가. 이식도 어. 있습니다. 이식.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e2O3 이게 이제 산화철인데 얘가 코크스랑 만나서 철이 나오고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나 아, 맞다. 그지? 있었지. Fe2O3 얘가 일산화탄소 만나서 그지? 또 철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지?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철을 넣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철들은 어디에 뭐 여기저기 다 이용되지. 배를 만드는데 선박을 만드는 데도 이용이 되고 건물을 짓는 데도 이용이 되고 그지? 교량 같은 다리를 만드는 데도 이용이 되고 철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용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제 잘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요거 먼저 볼까? 얘네 특징부터. 철은 뭐 때문에 철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강도가 크잖아. 아, 단단하지. 예. 그지?
강도가 크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기본적으로 금속이니까. 그지? 가장 중요한 건 강도가 크다는 거야. 그리고 철은 지구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철 아니에요? 그지? 네. 엄청 많지. 아, 맞네. 그 다음에 금속 중에서는 지각에서 보면은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아. 아, 그래요? 어. 산규, 알철 이렇게 아, 가잖아. 그러네. 양도 많아. 어. 그 철을 이용한다는 거. 알루미늄은 왜 그럴까?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어. 알루미늄도 강도가 커. 네, 뭐,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 생각하면 안 돼. 그치? 알루미늄 덩어리를 쓰면 알루미늄도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요? 양도 많아. 지각에서 금속 중에 제일 많아, 얘가. 산규, 알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부식이 안 돼. 부식이 안 된다. 녹이 안 생긴다고. 저런 것도. 그리고 되게 가벼워. 알루미늄 가볍잖아. 네. 그러니까 요새 뭐 핸드폰 만들거나 자동차 만들거나 이럴 때 알루미늄 많이 이용하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알루미늄의 재련 과정을 보면, 그치? 알루미늄은 어떻게 해서 만드니? 알루미늄은, 그치? 그, 우리 외우는 것 중에 산화알루미늄이 있어요. 얘가, 요 산화알루미늄 이름이 보호크사이트야. 비싸요. 해서 얘를 전기 분해하면 전기 에너지를 줘서, 에이씨, 흔들려. 여기서 알루미늄 이렇게 쓰면 알루미늄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때 뭐를 이용하냐? 눈깔 아프겠다. 전기 분해해서 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방법을 얻게 돼. 그래서 얘는 이 보호크 사이트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지? 그래서 쉬운 게 아니야, 이걸 하는 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그래서 현재는 알루미늄 뭐 저렴하지 요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걸 많이 있습니다. 저렴해져. 음,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거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은 영어잖아? 우리말로 바꾸면 이걸 합성수지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얘기하는 거야.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얘는 어디로부터? 원유에서. 그치? 석유, 우리가 다른 말로 원유라고도 하는데, 그치? 얘를 분별 증류해요. 끓는 점차로 분리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나프타가 나오는데, 이 나프타는 그치?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이 돼. 이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석유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이런 플라스틱 같은 합성수지를 만들거나, 뭐 아까 우리 뭐 합성의약품, 약도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합성 세제를 만든다든지, 집에서 쓰는 세제 있지, 다 이걸로 만드는 거야. 등등등등 이런 거 만드는 걸 다 석유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원료를 뽑아서 이 플라스틱을 만든단 말이야. 그치? 자, 이 플라스틱은 종류가 있어요. 그치? 어떤 종류가 있니? 얘는 열 가소성 수지라는 게 있고,
열 경화성 수지라는 게 있어. 열 가소성 수지라는 거는 이제 열을 가하면 모양이 잘 변해. 그래서 우리 그 뭐야 아이스 커피 이런 거 할 때 그 컵 있잖아, 투명한 컵. 거기다 뜨거운 물 부으면 어떻게 돼? 이거 막 찌그러진다고. 그렇죠. 열 경화성 수지는 열을 잘 견뎌. 우리가 국그릇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 네. 그러면 열을 가했는데도 모양이 안 변하지. 그럼 열 경화성 수지야. 그치?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는 재활용하기가 쉬워요. 열만 가면 녹아버리니까. 근데 열 경화성 수지는 재활용이 어려워. 안 써야겠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도 있다라는 거고. 그치? 자, 여하튼 이런 이제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이용이 된단 말이야. 그치? 플라스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그치? 전기도 안 통해. 단단해. 투명해. 투명한 거 유리 말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별로. 투명한 고체를 만들 수 있는 게. 그치. 어. 생각을 해봐. 유리 말고 투명한 고체가 뭐가 있나? 플라스틱밖에 없어. 그런가? 어. 그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오케이? 자, 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뭐 건축 재료의 뭐 개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철근 콘크리트 건축 재료 그냥 예. 이거는 시멘트가 있어. 시멘트를 우리가 철에 재련하잖아. 어. 철 재련할 때 거의 뭐 집어넣지? 석회석 집어넣지. 음, 불순물 제거하려고. 그지? 어. 근데 그 석회석에서 불순물 제거하고 나면 요 산화칼슘이라는 게 나와요. 그지? 자, 얘에다가 얘에다가 그지? 뭐를 점토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이게 시멘트가 돼. 어, 제가 정말 아는 그 점토인가요? 어, 아 그래요? 그 점토가 이게 시멘트가 돼. 그리고 이 시멘트에다가 모래하고 자갈을 섞어서 물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면 그게 콘크리트야. 그 콘크리트를 철근하고 같이 넣어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야.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과정들로 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철은 이제 튼튼하니까, 그지? 그다음에 유리도 중요한 어 건축 재료 중에 하나야. 투명하지, 네. 그지? 어, 그래서 빛은 통과하는데, 그지? 공기는 차단하잖아. 네.
그러니까 온실 같은 거에 이용이 되겠지. 이런 거에 잘 쓸 수 있다는 거. 됐나? 그래서 되고. 유리는 뭐니? 화학식품 SiO2야. 이산화탄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이외에도 뭐 강철도 이용되고 알루미늄도 이용되는데 알루미늄은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것처럼 부식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뤄진다. 그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과 현대기술 뭐 발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치? 이 얘기를 좀 봅시다. 그래서 화학과 요게 이제 그 새롭게 추가되는 거야. 예전에 화학 교과서에 없던 내용이 추가한 거예요. 요런 게 발전된다. 어이 뭐야? 내돈내산. 아씨, 영상 보는 애들 갑자기 놀라겠는데. 하여튼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도체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건 규소나 그지? 저마늄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뭐 요새 뭐 가장 중요한 거잖아 반도체가. 그지? 그래서 첨단 장비의 그지? 핵심 부품이지. 요런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전지? 요새 이제 또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전지, 우리나라 잘 나가는 거네? 그지? 예. 자, 화학전지는 뭐하고? 플러스 극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전해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극,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요새 전지는 대부분 다 전해질로 하는데, 그지? 이게 전해질이 아니라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액체란 말이야. 네. 근데 이걸 고체로 만들어. 그, 근데 고체로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극으로, 그지? 뭐 리튬이라든지, 그지? 뭐 코발트라든지, 뭐 철이 쓰이기도 하고, 인이 쓰이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게 쓰이는 거야.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전지의 이름이 바뀌는데 보통 이제 요새는 리튬을 이제 당연히 제일 많이 씁니다. 맞죠?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당연히 요새 어디 뭐 웬만하면 다 쓰이잖아. 그지? 어, 전기 자동차라든지 여기저기 많이 쓰이겠지. 그래서 요새 언젠가부터 전기 자동차가 막 테슬라부터 해서 막 그지? 겁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 전기 자동차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학전지가 발달해서 그런 거야. 전지. 어. 옛날에는 뭐 전기 자동차 안 만들었겠나? 옛날에 전기 자동차 만들 수 있었지. 근데 만들어 가지고 여기 동네 한 바퀴 돌면 끝인데 그걸 어떻게 써? 그지? 근데 이제 화학전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지? 이제 뭐 부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되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이거 다 우리나라 잘하는 거잖아, 이거. 모니터 얘기하죠, 모니터.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나 이런 거, 요새 LED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OLED 이런 거,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거 이용하고, 그래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의약품, 또 우리나라 잘 만드는 거냐?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맨 뒤에서도 뭐 맨 뒤에 배울 때도 진단 키트 배우잖아. 네. 감염병 감염 얘기하면서 그지? 그래서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지? 그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인공 심장이라든지 인공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화학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조심히 우리 지금 화학 배우고 있는 거야. 물리하는 거 아니야. 알지? 안 웃기구나. 웃자고 했는데. 물리 같지가 않아요. 신소재. 다 외워야 돼, 여기. 지구가 배우는 줄 알았는데. 뭐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탄소 나노튜브는 처음 봐. 그래핀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그지?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용이 된다. 이거 다 암기야, 암기. 그냥.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애들이 그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지?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돼.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지? 같은 에너지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겠지. 그렇죠. 그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것들까지. 그지? 그래서 어, 보고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1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